자, 시작해봅시다. 2015년 실시한 거죠. 2016 학년도 6월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 학년도 6월 심사가 뭐 있을까요? 3번입니다. 3번, 우리나라의 지질명소를 나타냈습니다. 라고 했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질명소. 먼저, 가의 제주도 수월봉을 잡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 자체가 신생계 화산이죠. 화산점이에요. 근데 수월봉은 이거는 화산재가 쌓인 은회암입니다. 수월봉은 은회암입니다. 화산재가 쌓여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퇴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전북 진안에 마이산을 제시해요. 얘는 중생대 건데요. 여감입니다. 역시 퇴적암이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의 출근에는 용암이 흘러서 형성됐다? 아니죠. 퇴적암이에요. 이은 나의 암석은 자갈, 모래 등이 이 역자가 한자로 자갈역자예요. 네, 자갈 등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가 더 나중이죠. 신생일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또 다른 질문은요? 다른 질문? 한반도 지형에 대한 뭐 이런 얘기들은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얼마 전에 했거든.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찾아서 보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몇 번 선생님 필요합니까? 9번 문제요. 9번 문제,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의 해양 경계에서 했습니다. 이쪽에 나즈카판이 있었고 남아메리카판이 있었네요. 이 나즈카판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태평양입니다. 이렇게 두 줄 서는 건 해령인데요. 이 해령이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동태평양 해령으로 나즈카판, 남아메리카판 이쪽을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요. 이게 섭입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칠레 해구입니다. 이 칠레 해구와 나란하게 스콕산맥으로 안데산맥이 나옵니다. 이 안데산맥은 스콕산맥인데요. 히말라야 같은 스콕산맥 화산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데산맥 화산이 터져요. 특히 안데산맥에서 화산 터질 때는 안산주요가 터지면서 아주 격렬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화산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진은 해구 근처에서 천발지진, 대륙 가면서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습니다. 요걸 옆에서 쳐다보면 동태평양의 해령이 이렇게 되고요. 칠해구 쪽으로 이렇게 섭입이 된다네요. 그리고 화산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화산이 터집니다. 우리가 모의고사를 끝내고 나면 이 용암, 마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마그마의 성질은 지지난주에 중학교 2학년 때 설명이 드려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중2거라고 다시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대학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봤습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보다 빠릅니까? 했어요. 지금 A점 해령에서부터 3,300만 년이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반면 이쪽도 해령이 하나 있어요. 이 해령은 대서양 중앙해령이 되는데요. 대서양 중앙해령부터 여기까지는 대략 1억 2천만 년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해령인데 왜 나즈카판을 일으키는 이쪽 해령은 좀 더 빠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섭입하면서 짝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속도가 훨씬 빨라요. 판 이동 속도는 나즈카판이 더 빠르다 해줬네요. 이해됐습니까? 대신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대양이 전체 넓이입니다. 대서양은 계속해서 넓어집니다.
그만 태평양은 어쨌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1억 년에서 2억 년 정도 후에는 다시 또 다른 초대륙 판게아 울티마가 되면서 태평양이 사라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AC 지역에서는 신발지진이 일어납니까 했어요. A가 뭡니까 하면 해령입니다. 그 다음 C 지역도 역시 대상 중앙 해령입니다. 해령에서 이렇게 그대봤자 천발지진만 일어나죠. 신발지진이라는 이런 서민백 경기가 되어야 합니다. 천발 중발 신발 그게 진원의 깊이. 그렇죠. 얕은 천 그리고 깊을 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우리가 천발지면 약 한 70km 깊이까지 300km 깊이까지를 중발 그리고 한 700km 이 정도까지를 신발지진이라고 합니다. 파의 경계 중에서 발산의 경계는 천발지진만 일어납니다. 수평의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 이렇게 해국 따라 섭입한다면 천발, 중발, 신발 일어납니다. 사이즈를 좀 작게 그렸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적어요. 물론 신발지는 무조건 작은 규모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수평 경계 중에서 충돌형 경계, 충돌형 경계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경계인데요. 여기는 천발지진과 중발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존형 경계 역시 천발지진이라죠. 화산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발산 경계에서 화산 터집니다. 참고로 발산 경계에서 화산 터질 때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지는데요.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멘틀 대륙 상승부 뭐 이런 데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섭입해면에도 화산 터집니다. 여기는 주로 안산, 유암질, 보통 안산암질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충돌 경계에서 화산 터지지 않고요. 보존 경계 역시 마찬가지로 화산 터지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음 B 지역은 멘틀 대륙의 상승부입니까? 하는데 아니죠. 이 멘틀 대륙의 하강부죠. 상승부는 발산 경계 이쪽 상승부가 되는 겁니다. 파대 경계가 역시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4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애들 우리 파대 경계 설명을 더 세밀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판경계 처음에 2013년 기출문제 할 때 판경계 한번 쫙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좀 위험한 거 보기가 좀 부족하면 우리 거 중3 거 보시면 됩니다. 자, 2015년 쉬셨습니다. 2016년도에 6월달 질문하나 또 뭐 있습니까? 11번 문제. 11번 안식각이라는 의미인데요.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각입니다. 이 안식각을 넘어가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건조한 모래를 통해서 안식각을 측정해봤습니다. 가는 건조 모래입니다. 반면 나는 물을 약간 넣어서 젖은 모래입니다. 물이 있으면서 이 모래를 붙잡아 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바닷가 백사장 가가지고 바짝 마른 모래 가지고 모래성 쌓습니다. 안 쌓으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축축한 모래는 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흥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요. 흠뻑 젖어요. 흠뻑 젖어버리면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억. 젖은 모래가 50도. 50도인가요? 흠뻑 젖은 모래는 20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키가 50보다 크다? 아니죠. 니은 모래 사이에 공극을 채우고 있는 물의 양은 했습니다. 젖은 모래는 일부 공극을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너무 해버렸죠. 다가 더 많죠. 이때 이 안식각은 모래의 양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양이 적은 모래로 이렇게 해서 안식각이 나왔다면 양이 많으면
똑같은 안식각이에요. 알겠습니까? 안식각은 모래 양과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 재질과 상관이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12번 문제요. 그린 가와 나는 태풍과 토네이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는 거예요. 12번 가는 태풍입니다. 태풍은 기본적으로 수증기의 응결력을 에너지원을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력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발생할 수는 없죠. 결국엔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되겠습니까? 주의해야 될 것은 열대 해상이겠지 적도에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적도에는 전염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토네이도인데요. 예, 토네이도도 당연히 강력한 상승기로 했죠. 이 상승기로 있는 것은 중심 기압이 주변보다 낮아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시간 규모, 토네이도가 뭐 일주일 내내 치는 건 아니죠. 태풍은 일주일 이상 가지 않습니까? 이해됐어요? 토네이도는 이제 뭐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짧은 시간마다 일어나고 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시간 규모는 나가 작다, 그렇죠? 가가 더 크다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20번이요? 20번. 우리나라에서 어느 3개월 동안 태양, 달, 그리고 금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냈다 했어요. 지는 시각, 서쪽으로 지는 시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태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양이 지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태양이 지는 시각입니다. 근데요, 금성이 지는 시각을 보니까 이렇게 금성이 지는 시각을 해놨네요. 태양보다 금성이 나중에 집니다. 태양에 대해서 금성 라인을 봅니다. 여기 보면 금성의 외합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내합이라고 봅니다. 이쪽 라인은 비너스 금성의 동방이라고 썼는데요. 동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더 큰 쪽이라서 태양보다 나중에 집니다. 반면 요 라인은 비너스 서방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아요. 먼저 떠요. 먼저 뜨니까 먼저 지죠. 여기가 태양보다 먼저 졌네요. 이쪽은 비너스 서방이었고요. 이쪽 라인은 비너스 동방이었습니다. 서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다가 결국엔 여기는 금성 입장에선 외합입니다. 알겠습니까? A, B 기간은 됐습니다. A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달도 졌네요. 그지? 달이 집니다. 이렇게 된 게 달입니다.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다면 이 초승을 넘어서 상현되는 이런 달이 되겠죠. 태양보다 먼저 졌던 것은 먼저 떴겠네요. 뭐 금음이나 하얀 그런 식이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달 입장에서는 여기 사기였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났습니다. 또 사기네요. 달이 사귈 때와 사귈 때 사이에 A, B 기간을 물었습니다. 상망월이죠. 항성월이 아니라 상망월입니다. 4에서 4까지의 시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C일 때 달과 금성 위치가 서로 다르다. C는 삭 바로 다음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삭 바로 다음이면 좀 이따가 초승될 거죠. 삭 바로 다음이면 초승달이잖아요. 근데요, 요 라인에 금성이 있어요. 이쪽은 보름 이상이죠. 이쪽은 이제 이쪽 라인 가고 있습니다. 보름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금성은 보름 이상이고 달은 초승 이상이 됩니다. 서로 다르죠.
B에서 C로 가면서 서망 최대역이 있다. 외압은 이미 지났어요. 동방에 있습니다. 서망 최대역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6월에) 또 다른 질문은요? 18번이요. 6월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어느 소행성이 궤도를 했잖아 나와있습니다. 태양이고요. 그늘점까지의 거리는 2AU래요. 원을점까지의 거리는 6AU를 쓰고 있습니다. 전체 장지름이 8AU를 삼고요. 장 반지름은 이건 4AU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절대로 원점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장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장지름의 절반이 장 반지름입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궤도 긴 반지름 장반경이 4AU라 했던 게 옳은 말이고요.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켈플러 제3법칙 조화법칙은 주기 제곱과 장반경의 상승이 비례합니다라는 이 식인데요. 지구는 1년의 공전 주기의 1AU, 지구 태양상의 거리를 1천문 단위 1AU라 삼습니다. 그래서 제곱 3승이 갖다 됩니다. 미지 행성 정수 단위로 떨어진 놈은 4의 3승은 64거든요. 8년에 제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9의 3승은 27의 제곱에 해당하죠. 지금 보다시피 장반지름이 4AU였기 때문에 공전 주기는 8년짜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8년짜리입니다. 1년 동안 쓰고 간 면적은 전체 궤도 이 면적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됩니다. 8년이면 전체 면적을 다 쓰고 오게 된다고요. 어디있나요? 회합 주기는 그렇습니다. 회합 주기는 지구의 공전 주기분의 1 빼기 행성 빼기 공전 주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구 1년이고 얘는 8년 주기겠죠. 8분의 7이 됩니다. 회합 주기분의 1이 8분의 7이니까 회합 주기는 7분의 8년이 맞죠? 이해됐어요? 네. 6월에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6월 질문도 없습니까? 7번이요. 17번 볼게요. 6월에 17번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서 관측한 태양과 달의 위치를 천구에 대해서 표시해봤자는 나와 있습니다. 머리꼭 여기를 천구의 북극이 나는데요. 천구의 북극 폴라리스죠. 이해됐습니까? 폴라리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정을 써놨네요. 천정이 있다면 여기에 수직하게 잡아서 여기가 지평면 되겠죠. 이게 37.5도랍니다. 이 각은 몇 도겠습니까? 52.5도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되겠나요? 여기가 북점입니다. 북점에서 천구의 북극 폴라리스까지 올리는 게 52.5도네요. 북반구 어느 지방 위도는 52.5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평좌표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더 그려본다면 북동 남북 썼을 수 있겠고요. 52.5도 천구 북까지 52.5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 천정에서부터 나머지 37.5도에서 여기가 천정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천정도 너머에, 중국 북극에 대해서 천정도 너머에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이쪽에 태양을 박아놨습니다. 그죠?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네. 이거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거야? 북쪽 하늘에 태양이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어? 백야죠. 백야 현상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지금 저 밑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죠. 천정에서 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천구의 적도가 그려져 있고요. 천구의 적도가 있고 플러스 저기를 가지고 있죠. 되겠습니까? 기억 관측자의 위도는 52.5도이고요. 저기가 태양이 천구적도보다 플러스 천구의 북극 쪽에 다 있는 거니까 저기가 플러스 저기가 되겠고 밤의 길이는 짧다. 낮의 길이보다. 그렇죠? 낮이 더 긴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달의 남중고도는 37.5도보다 낮아요 했습니다. 우리가 달이 여기가 달이 이쪽에 있네요. 달의 남중고도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델타 저기를 쓰는데요. 지금 현재 위도가 52.5도를 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37.5도죠. 근데 달은 마이너스 저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37.5도에다가 이 저기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마이너스. 그래서 달의 남중고도는 37.5보다 낮아요가 맞죠? 확인됐습니까? 네. 잠깐만요. 플러스 태양 이쪽에 있군요. 어쨌든 간에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떨어진 분 맞을까요? 19번 문제요. 19번 그림카는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을 때 나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릴 때 우리나라 주변 지역을 적외선 영상으로 나타냈대요. 습니다. 지금 가 상태에서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태풍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A 지역은 남동풍 계열입니까? 했어요. A 지역은 동풍 계열일 수는 일단 없죠. 태풍의 중심에 대해서 왼쪽 부분에 지금 A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바람, 서풍 계열이라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가의 B 지역은 오직의 기단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해요. 지금 우리 가 상태에서 태풍이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이렇게 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구름이 가로 방향으로 우리나라 쪽에 많이 걸려 있죠. 네. 이거 무슨 구름일까요? 시베리아. 태풍 불고 있는데 시베리 기단이 힘쓰고 있을까요? 네. 이거 장마전선이겠죠. 장마전선이겠죠. 그럼 오직회 기단은 이쪽에 있겠고 북태평양 기단은 이쪽에 있겠네요. 선생님. 왜? 너무 더워요. 잠깐 있어봐. 그래서 B 지역은 오직회 기단이 아니라 B 지역은 북태평양 기단이 힘쓰고 있다 해야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의 C 지역, 황해 지역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당연히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C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 오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것 중에서 황해 따뜻한 바다에서 우리가 겨울철에 황해가 따뜻하다면 좀 이상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예, 시베리 기단 온도가 영하 40도, 영하 50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영도 언저리쯤이면 따뜻한 거죠. 그래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저군 구름과 함께 폭설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 저군 구름이 발달된 데가 맞습니다. 네. 이래서 네. 에어컨 리모컨 어디 있니? 앞에 해갖고 와. 에어컨 틀어. 왜요? 자, 6월에 또 다른 질문 필요한 사람? 20번에? 네, 20번 했습니다. 예. 뭐 지각하네. 다른 질문? 없으면 9월로 넘어가요? 예. 2016학년도에 9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의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9월에 7번 문제 봅시다. 아, 9월의 7번 남태평양에서 표층 계류가 흐르는 A, B, C, D 지역을 나타냈잖아.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하고 있습니다. 해류, 표층 해류의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보는 지구가 둥글고 그래서 단위 면적이 들어오는 태양 복사능량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위도 에너지가 남고 고위도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그 에너지 수송이 대기대수환과 그리고 해류의 흐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적도 저위도 쪽에서는 상승 기류가 있어 그것이 중위도 우리가 한 30도 언저리쯤에 내려가는 이 수단을 헤들리 수단이라는 이름을 써요. 극지방 90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다가 60도 인근에서 올라가는 그렇게 순환셀이 이 순환셀을 극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입니다. 반면 위도 30에서 60도 사이, 즉 중위도 지방 어떻습니까? 하는데 마치 통역을 돌듯이 같이 따라 내려갔다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순환선을 보게 됩니다. 간접 순환이고요. 여기가 패렐 순환됩니다. 그래서 적도 인도는 상승 기로인데요. 여기는 적도 저압됩니다. 위도 30도 인도는 큰 하강 기로가 있겠네요.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가 됩니다. 위도 60도 인근이요. 한대 전선대라는 걸 쓴대요. 한대 전선대 역시 저압대입니다. 위도 90도 고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에서 이렇게 큰 순환셀이 3개로 나눠진다 했는데요. 그럼 바람은 어떻습니까? 해요. 지구 자전에서 전향력을 받습니다.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이 되는데 전향력 북방구에서 진행마에 오른쪽 휘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북동 무역풍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위도 30에서 60도는 어떻습니까? 편서풍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위도 60에서 90 사이는 극동풍대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물도 따라 드는데요. 무역풍대에 따라서 흘러가는 물이 있네요. 무역풍대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다 보니까 지대바의 오른쪽 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이 북적도 해류입니다. 편서풍대에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네요. 편서풍대에 대해서 여기는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다가 아시아 대륙을 만나서 부딪혀 올라가네요. 쿠르쉐르가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부딪혀서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북방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계방입니까? 반시계방입니까? 시계방입니다. 대서양쪽도 비슷한데요. 대서양쪽도 이렇게 가는 게 북적도 해류예요. 멕시코 말리가 올라가고요.
북대서양 해류가 그리고 카나리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대서양에서의 모델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네요. 여기를 우리는 날류라는 것을 쓸 수 있겠죠. 대양의 서쪽에 있습니다. 서안 경계류라는 것을 씁니다. 멕시코 말류 역시 마찬가지 서안 경계류입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해류 또는 카나리아 해류는 어떻습니까? 근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옵니다. 한류입니다. 여기는 대양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안 경계류라는 의미를 써요. 근데 지금 사전에 의해서 요 순환수의 중심이 딱 가운데 있지 않고 좀 서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서안 강화 현상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서안 강화 현상에 의해서 요 난류는 서안 경계의 난류는 유속이 빠르고요. 그리고 폭은 좁고요. 그럼 이쪽은 어떻습니까? 유속이 느리고 좀 넓게 퍼져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줄 꺼는 이유가 넓은 대역에 천천히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날류다 보니까 용존산소는 별로 없어요. 수온 높고 유속도 빠르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영양염류라든지 산소 농도는 적습니다. 따뜻한 물에 산소 별로 많이 녹지 않잖아 하는 거라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데칼코마니 찍어내리면 남적도 해류가 남태평양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가고요. 여기는 남극 순환입니다. 참고로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대에 있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극 순환류는 편서풍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훔폴트 해류가 됩니다. 훔폴트 해류, 훔폴트 오징어, 훔폴트 펭귄 하면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훔폴트인데요. 기상학자고요. 그래서 훔폴트 해류가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적은 지역이 A, B, C, D 이렇게 나옵니다. A의 해류는 동쪽으로 흐른다. 아니요,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디 됐습니까? 용존산소량은 했습니다. C, 훔폴트가 산소가 더 많죠? 한류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네. D는 편서풍대, 네, 남극순환류는 편서풍대가 있습니다. 어디 됐습니까? 됐나? 네. 그게 북반구에서의 아일대 순환, 남반구에서의 아일대 순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9번 문제요. 자, 9번 문제는 사태의 발생에 대한 실험인데요 해놨습니다. 사태, 불불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물리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지구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조금 병행해서 얘기해 볼게요. 물리에서는 질량체 m이 경사면에 놓여 있습니다. 각도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구 중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있었겠죠? mg 중력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힘을 두 개로 분해해봤네요. 이쪽 내려가는 힘을 F1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F1의 크기는 mg에 대한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가 세타니까 이가 세타 나와요. 알겠어요? 물론 꾹 눌러주는 힘 요거는 마이너스 F2 하면 요 F2의 마이너스 F의 수축 확률이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게 마찰력, 요거는 마찰계수
U에 대해서 mg 코사인 세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안 내려가는 이유는 빈에 따라 내려가는 힘과 요 마찰의 크기가 같아서 안 내려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지구학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면 물체가 내려가는 G, 중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중력 쓰는 건 똑같죠. 요렇게 내려가게 하는 힘을 G, 사인 세타에서 이걸 구동력이라는 힘을 써요. 그걸 방해하는 저항력이 있죠. 마찰력이 있겠네요. 저항력. 그래서 아직 안 굴러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저항력 크기가 구동력보다 커서 안 내려간다 합니다. 그럼 이거 원래 됐습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이 내려가게 만든 구동력은 사인 값으로 이 값도 세타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져버립니다. 반면 마찰력은 세타가 커지면서 코사인 세타가 줄어드니까 마찰력 크기가 점점 작아지겠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세타가 넘어가 버리면 그걸 안식각 세타라고 합니다. 그 안식각을 넘어가 버리면 불러 내려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세타1은 했습니다. 세타1은 얼마 됩니까? 38도 했습니다. 안식각이 38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표면에 물을 많이 묻어놨네요. 세타2는 32도가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마찰의 수류가 감소하죠. 그래서 쉽게 흘러내려가게 만듭니다. 마찰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이죠. 그래서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든지 할 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타1, 2, 기본적으로 안식각이라는 걸 쓸 수 있겠고요. 나에서 물은 벽돌에 작용하는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찰의 수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에서 35도인데 자, 아직 38도가 되어야 무너지는데 35도면 아직은 안 무너졌네요. 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굴러 내려가야 불안정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되나요? 네. 예린 자냐? 왜 그래 다들? 예. 왜 체력 회복을 다 여기서 하는 거야? 또 다른 질문? 11번이요. 11번입니다. 11번 그림은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플랑크톤의 양과 수온의 변화를 보지요 해봤습니다. 그림 가나는 평상시와 그리고 엘니뇨 둘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자, 기본적으로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서태평양 및 북쪽 대륙과 남쪽 대륙과 잘 흘러갑니다. 북쪽 대륙과 남쪽 대륙과 잘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이고요. 이 서태평양은 그래서 뜨거운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승기도 많고 저기야 구름도 많고 비도 잘 내리는 다우 지역들인데 서태평양이에요. 그렇다면 동태평양은 어떻습니까? 동태평양은 뜨거운 물이 많이 가다 보니까 심층수의 용승이 있죠. 찬물 용승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아까 봤던 쿵풀도 오징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잡히는 그런 상황이 평상시입니다. 근데 평상시 대비 엘니뇨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요. 엘니뇨가 되면 무역이 잘 안 불어. 그래서 동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나의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나의 그림은 수심에 따른 수온의 그림인데요. 가나는 했네. 두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수온이 되는 것과 이렇게 수온이 같습니다. 예, 보다시피 가에서는 수온이 높죠. 표층수온이 높아요. 나는 표층수온이 낮죠. 엘니뇨 시간이 요놈이네요. 평상시가 나가 되겠죠.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양용도 별로 없어서 여기 플랑크톤 영양용량이 극히 적네요. 이쪽에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해역에 대한 동태평양 해역에 대한 했습니다. 강수량은 평상시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죠. 반면 엘니뇨시가 되면 뜨거운 물 때문에 엘니뇨 때는 표층에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강수량은 이때가 더 많다. 괜찮네요. 엘니뇨시가 되면 동태평양은 강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나요? 영양염류 양은 나일 때가 더 많죠. 용성통에서 영양염류를 많이 끌고 올라와서 플랑크톤 양도 많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무역풍은 평상시에 당연히 무역풍이 잘 불어왔습니다. 나일 때 무역풍이 잘 불어오는 상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가가 엘니뇨시, 나는 평상시. 이해됐어요? 엘니뇨 라니아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거의 50% 확률로 시험 문제 나오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